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이비 진보정당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 내의 누적된 모순이 골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적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민심과 괴리된 당의 모습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는데, 불만을 이번 참패를 계기로 터뜨린 것이기도 하거니와 차기 총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당의 돌격대 역할을 했던 초선 의원들의 이러한 반란은 민주당 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문 세력과 당 밖의 친위 부대들의 협공과 맞부닥치면서 모순이 한계를 넘어 대폭발로 이어지거나 또 다른 발화점을 맞을 때까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기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집권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탄핵 수준의 참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배지는 민주당 배지를 달았지만 상식과 가치관 그리고 정서적으로 민주당과 융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의원들의 경우 지속되는 정권 심판 여론 하에서 중대 결심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집단적인 반발로 발화된 갈등은 정책 차이가 아닌 노선 차이라는 점에서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운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 내 친문의 발언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국민의 지지는 야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정치 상황은 위선적인 이념에 찌든 자들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선택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단 반발 성명에 동참한 초선들은 공천에서 탈락한 금태섭의 운명을 보며 또 친문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차기 공천 탈락 협박을 당한 상황 등으로 인해 현재의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불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최근 내놓고 있는 일련의 메시지들은 법무장관 박범계를 공개 비판하고 검찰 내 이송윤 등 친정권 검찰을 공개적으로 집중 비판하고 현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들로서 야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조응천도 언제까지 친문 주도의 정치권에 몸을 담글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비례의석 17석 등 모두 180석을 획득했습니다. 초선 81명 중에 50여 명이 이번에 반성문에 동참했습니다. 동참 의원들 가운데서도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동참 숫자로만 봤을 땐 상당한 내부 반란급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고 그동안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급격한 민심 이반이 확인된 서울과 부산 지역의 민주당 초선들의 경우 민주당에서 차기 총선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탈당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 노크를 하거나 중립지대에 남아 그들끼리의 정치 결사체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년도 안 남은 차기 대선 구도가 정권 교체로 기울어졌다 판단이 서면 그러한 결심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중심이 된 제3지대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거기에 합류해 배지를 이어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친문 감별사로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주도 세력은 차기 총선에서 당 노선에 반대해온 당내 반발 세력을 솎아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을 알고 있을 이번에 반기를 든 여당 내 일부 의원들과 조응천 의원 등의 경우 적당한 시점에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초선들의 경우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의 SOS를 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경우 이재명이 친문 지지층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란 점은 그들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투표 첫날 부친을 모시고 투표장의 모습을 보인 이후 잠행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나온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18%로 이재명 24%에 이은 2위로 나타나자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그 전부터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야권엔 상대적으로 낮게, 문재인 등 여권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4개 기관의 이전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7%포인트가량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윤 전 총장이 외부적으로 활동이 없고 반면 이재명은 도민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현직 지사라는 메리트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은 지지도 상승 없이 지난번 조사와 같은 수치를 나타내 역시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냈고 윤 전 총장의 경우 메시지를 내는 등 활동을 구체화할 경우 그가 최근까지 지지도 1위를 쭉 이어왔고 특히 이재명과 달리 30%를 웃도는 지지도를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지지도가 다시 상승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차기 대선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불공정과 법치 파괴 등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을 종합적으로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설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이 선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갖고 여당 후보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정책을 뛰어넘는 국민의 강력한 정권 심판 여론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어느 정책이 좋으네 뒤로 처진 애를 갖고 경쟁하다 보면 복합적인 문제덩어리 문정권 심판의 본질이 또 국민 여론이 희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대선 도전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고교 동창인 연합뉴스의 이경욱 전 연합뉴스 기자와의 대담집인 윤석열의 진심이란 책이 오는 14일 발간됩니다. 자신의 진솔한 생각이 담긴 책을 낸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선 도전의 1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담집이 시중에 나오면 상당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 전망됩니다. 이 대담집 외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서울법대 동기들이 그의 유년 시절이나 검사 재직 시절 일화, 사진 등을 담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조용하지만 이미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머지않아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